정말 죄송합니다. 채널을 개설하고 이제야 신고를 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번 다이아스톤 영상 마지막에서 얘네들이 제 주거래 계좌로 삼자 사기를 쳤는지 지급 정지당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제 계좌는 삼자 사기로 신고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신고된 거였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까 얘네들이 보이스피싱 팀을 통해 제 3자 폰을 해킹한 후 그 폰에서 15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고 그 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신고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인의 전 계좌를 묶는 걸 통장 협박이라고 합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4조 금융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즉시 전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악용한 사기인 거죠. 일반인 같은 경우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6조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해서 꽤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다이아스톤 같은 애들은 해외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됐든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면 밥 먹듯이 허위 신고를 통해 통장 협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허점을 막지 못한 상태인 거죠. 필히 개정돼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주거래 계좌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과 증권 계좌까지 싹 다 막힌 상태가 됐기 때문에 회사 급여도 받지 못하는 난감한 입장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은행 쪽으로 전화해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어찌할 방법이 없대요. 신고자가 15일 이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 정지가 풀리긴 하니까 일단 기다려보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러 갔더니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돌려보내려 했어요. 아니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께 이게 맞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은행 측에서는 당연히 소명 자료를 받아서 일 처리를 해줘야 되고 경찰 측에서도 사건 접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은행과 경찰서를 찾았더니 은행에서는 그제서야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도움을 줬고 경찰도 그제서야 제 신고를 접수해줬어요. 이거 직무유기인 거죠. 피해자를 앞에 두고 은행과 경찰이 이딴 식으로 대응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본인들 일거리 늘어나는 게 그렇게나 싫어요?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어찌됐든 제 계좌는 빠르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으로 풀릴 듯해요. 그리고 통장 협박에 대한 신고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잡히기만을 기다려야겠죠. 근데 얘네들 어차피 한국에 있는 놈들 아닐 거예요. 사기치는 놈들이 다 그렇듯이 해외에 본진을 두고 VPN으로 IP를 돌려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단순 제 신고 하나로 잡을 수 없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다이아스톤 피해자분들 저번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데 경찰이 혹여나 이런 건 어차피 못 잡는다 신고해도 소용없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낸다면 무시하시고 변호사 자문 받으셔서 입금 계좌, 카톡, 텔레그램 내역과 함께 고소장 꼭 제출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고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본다면 의미 없는 신고가 맞을 수는 있지만 다수가 신고를 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면 얘네들이 돌려쓰는 IP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미 있는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로톡 15분 무료 쿠폰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로 변호사 자문 받아보시고 꼭 고소하세요. 그리고 고소가 끝나면 더보기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이아스톤 대표님 네가 뽑은 CS 직원이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통장 협박 관련해서만 신고했지만 다음 타겟은 니들 본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유튜브에 올라온 재테크, 부업, 경제적 자유 관련 영상들 정주행 중입니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